우리가 앞에서 동등 원리를 하면서 우주 항복판에 있는 우주선, 우주 한복판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에서 그 안에서 돌멩이를 가만히 놓으면 거기에 정지해 있을 것이다. 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정지해 있는 상태나 등속도 운동하는 상태나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지해 있다 또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되죠. 그래서 관성계에 대해서 어떤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한 기준계에서 우주 한복판이라면 거기에 정지해 있고, 또 관성계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우주선에서도 역시 물질을 가만 놔두면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가속 운동하면 어떻게 했냐? 그럼 그때는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등 원리를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낙하를 먼저 한번 정의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자유낙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유낙하는 무엇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냐면, 우리 이거 앞에서 제1학기 때 5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란 물체가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나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이나 던져서 던진 다음에 던지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중력만 받죠. 똑같은 운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던져요. 던지면 최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어떤 운동을 결정할 때는 그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처음에 가만 놔두다 뭐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물체의 운동이 결정되는데, 자유낙하란 정의가 뭐냐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요. 딱 보니까 중력밖에 안 받더라. 중력이란 뭡니까? 만유인력밖에 안 받는 거죠. 어떤 것이냐? 인공위성. 이 인공위성은 무엇만 받습니까? 지구가 잡아다니는 만유인력만 받죠. 달, 이것도 지구가 잡아다니는 만유인력만 받습니다. 행성, 이것도 태양이 잡아다니는 만유인력만 받죠. 그 다음에 별도 다른 별들 또는 갤럭시가 있으면 갤럭시의 전체 별들, 이런 질량들이 잡아다니는 질량과 질량사의 힘만 받고 움직이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어떠냐? 지상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여기 공기가 있어서 중력 더하기 공기 때문에 받는 다른 힘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체를 움직일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낙하 할 때는 무겁거나 가볍거나 두 개 떨어뜨리면 같이 떨어지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깃털하고 돌멩이하고 떨어지면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죠. 이건 왜 그러냐? 중력이 아닌 다른 힘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공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깃털과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어때요? 같이 떨어집니다. 네. 이게 진짜 자유낙하란 중력 또는 만유인력만 받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지상에서도 대략 자유낙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뭐냐면, 다른 힘을 받기는 하지만 그 다른 힘이 중력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면, 그러니까 돌멩이가 떨어지면 이건 돌멩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마찰력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자유낙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이 아닌 다른 힘이 굉장히 크면, 그래서 지상에서 운동하더라도 자유낙하라고 볼 수 없는 운동은 뭐가 있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빗방울은 떨어질 때 어때요? 등속도 운동합니다. 자유낙하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상에서 자유낙하 하려면 중력과 속도로 떨어져야 되겠어요. 근데 빗방울은 등속도로 운동하죠. 그 왜 그러냐면 공기의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서 그래요. 합력이 0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낙하산, 이것도 등속도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낙하산에 작용하는 공기의 마찰력이 그것이 중력하고 같기 때문에 낙하산 더하기 사람까지겠죠. 자, 이렇게 중력에 버금가는 그런 힘을 받고 있으면 이것은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이 중요한데, 자유낙하 운동이란 무엇이냐? 만유인력만 또는 중력만 받고 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우리 동등 원리를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동등 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상에 놓여 있는 우주선과 그 다음에 우주 한복판에서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이 두 개가 서로 동등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저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 보면 어떻습니까? A 기준계에서 보면 B 기준계가 위로 올라가죠. 굉장히 빨리 가속 운동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B 기준계에서 A 기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A 기준계가 밑으로 가속 운동하면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동등 원리를 B 기준계를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 자, 여기 우주 한복판에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기준계에서 지상에서 아래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이 A 기준계를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둘 관계가 같죠. 그래서 저 둘이 동등하다면 이 둘도 동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지상에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운동이란 이건 기준계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푹 떨어지죠. 네, 그 안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뭐가 되겠어요?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이게 동등하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부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우주 한복판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 돌멩이가 어쩌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네, 이 돌멩이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우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중력 상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상에서 요 돌멩이도 요 우주선에서 보면 가만히 있죠. 이 가만히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아까 여기서도 구별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도 구별할 수가 없다면 우리 무엇을 압니까? 지상에서 무중력 상태를 구현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상식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란 뭔가 중력이, 질량이 잡아다니는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 동등 원리를 보면 관성계 B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우주 한복판인데 우주 한복판에 가만히 있는 게 이제 관성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준계 A는 어떻게 했어요? 지구에 대해서 중력 가속 떨어지니까 이제 기준계 A가 비관성계가 됐죠. 관성계 B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고 여기서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비관성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무중력 상태가 됐습니까? 여기서 무중력 상태가 된 것은 뭐냐면 저거 비관성계니까 저기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도입해야 됐어요? 관성력을 도입해야 됐죠. 그러면 저 돌멩이에는 무엇이 작용하냐면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위로는 뭐가 작용해요? 관성력이 작용하는데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를 합했더니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무엇을 더해서 0이 되려면 둘이 똑같은 것만 더할 수가 있지 0 다른 거를 더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더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게 진짜 맞다면 그러면 중력과 관성력을 더해서 0이 된다는 의미고 이 얘기는 중력과 관성력이 똑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게 무중력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무중력 상태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지구가 분명히 잡아다니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쥘 베른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쥘 베른은 프랑스 사람인데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상과학 소설, 이 사이언스 픽션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어요. 언제 발표했어요? 1865년에. 이 1865년이 어떤 해입니까? 뉴턴이 나온 지로는 벌써 200년이 흘렀고 1865년이 바로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언한 그런 해죠. 이때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사이언스 픽션을 이제 했는데 사이언스 픽션이란 뭡니까? 그때 당시로는 만들 수가 없지만 그때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상한 거죠. 지구에서 달까지는 지구까지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우주여행을 하느냐? 대포를 쏩니다. 큰 대포를 만들어 놓고서 그 대포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여행하는 여행비를 받아요.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꽝 쏘는데 무엇으로 쐈습니까? 탈출 속도로 쏘는 거예요. 대포를 탈출 속도로 쐈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그런 게 요게 지금 오래돼 가지고 이제 판권이 없어져서 우리 인터넷에 가면 그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주소로 갈 것 같으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 내용이 영어로 원래는 프랑스 말로 쓴 소설이지만 영어로 번역된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래요. 언제 놀래요?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정확하게 53대 47이 되는 곳에서 승객들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다. 그래서 놀란다. 이건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뉴턴 역학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과 달이 잡아다니는 중력이 같아지는 그 시점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다. 이렇게 지구에서 달까지의 주일 베른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동등 원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이 지상에서처럼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그게 자유낙하죠. 꼭 땅으로 떨어져야지만 자유낙하가 아니라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그게 다 자유낙하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공위성도 중력만 받고 움직인다 그랬죠. 인공위성이 뺑뺑 도는데 그 인공위성 내부는 무중력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인공위성을 타고 있다면 거기서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 이때 줄 베르는 소설에서 이렇게 썼다면 자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자유낙하면 무슨 얘기예요? 만일력 받으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진짜 무중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폴로 11호가 1965년에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러 떠나는데 그때 떠날 때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네, 그 우주선 안에서 탐사선 안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이게 언제냐? 탐사선에 로켓이 발사돼 가지고 와 올라갈 때 이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는 의자에 앉아 가지고 안전벨트까지 쫙 매야 됩니다. 근데 그 분사가 일단 멈추면 그 분사가 멈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우주선이 이제 뭐만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만일력만 받고 움직이죠. 지구에 만일력만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낙하라고 그랬죠. 자유낙하하면 이렇게 그 안은 무중력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중계방송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또 우리가 간단히 우리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문제집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의 밑에 이제 체중계가 놓여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가속 운동할 때 엘리베이터에 있는 체중계 저울에 있는 눈금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거 구하는 거죠. 이 저울에 있는 눈금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저기에 사람이 올라설 것 같으면 사람이 저울 바닥을 누르는 힘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것의 반작용이 저울 바닥에 나를 또 받치는 힘이죠. 그게 바로 수직항력이죠. 이 수직항력이 바로 저울 눈금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5강에서 1학기 5강에서 한 것인데 그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란 뭐냐면 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을 전부 그리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네, 중력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 n이 작용하죠. 그리고 저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세웁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를 세웁니다. 그래서 F는 뭐예요? 합력이죠. 합력이 뭐예요? 저 힘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n 빼기 mg가 합력입니다. 요 놈이 ma와 같다. 이렇게 이제 뉴턴의 운동방식을 세웠죠. 근데 우리 저게 가속 운동 온다. 저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가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자유낙하하면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 수직항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유낙하하면 가속도가 얼마냐면 A는 마이너스 G가 자유낙하죠.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그런 가속도를 여기서 딱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네, 수직항력이 0이 되고 저 저울의 눈금이 0이 됐죠. 자, 그러면 저 저울의 눈금이 왜 0이 됐을까?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저 승강기가 어떤 승강기입니까? 저 승강기는 지금 중력만 받고 자유낙하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그 기준계 안에서는 무중력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뉴턴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돌발 퀴즈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맞출 수 있나 보겠어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뭐냐면, 네, 63빌딩 옥상에서 누가 뛰어내렸어요. 자, 그러면
뛰어내리는 사람이 자신한테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느끼겠습니까? 공기는 없다고 가정하겠어요. 그래서 연직 아래로 지금 중력이 나를 잡아다닌다고 느낀다. 네, 그리고 연직 아래로 중력이, 그리고 연직 위로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느낀다. 네, 그리고 아무런 힘도 느끼지 않는다. 또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힘도 느끼지 못한다. 뭐 여기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정신이 없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3번이 답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네, 3번 아무런 힘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동등 원리에 의하면 지상에서 자유낙하하는 기중계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무중력 상태가 존재한다는 건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건 무엇을 또 얘기해 줍니까? 만유인력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